이 디스토피아적 미래에서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안구 임플란트를 강제로 이식함. 그 임플란트는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함. 이 임플란트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보여줌. 자동차 같은 물건들에 대한 세부 정보와 광고까지 표시함. 살이라는 이름의 형사가 출근길에 있음. 길을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고 멈춰 섬. 임플란트가 그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그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지나감. 사무실에서 살은 사람들의 기억에 접근해 증거를 모으고 범죄를 해결하는 일을 맡고 있음. 오늘 한 아버지가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설명함. 그리고 아들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함. 살은 정부가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함. 모든 임플란트 영상의 백업이 저장된 곳. 아들의 마지막 녹화 영상이 아버지에게 전송됨.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건물 꼭대기에서 스스로 삭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음. 다음으로 한 여자가 주장함. 한 하녀가 호텔방에서 팔찌를 훔쳤다고 주장함. 살이 하녀의 녹화 영상을 확인함. 그리고 그녀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음을 증명함. 여자가 떠난 후 살이 전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남. 하녀가 팔찌를 가져가서 월세를 냈음. 그래서 살이 동정심으로 그녀를 보호함. 다음 사건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쏜 남자임. 그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함. 모든 것을 본 아기의 영상도 있음. 하지만 살은 총격범이 사건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걸 발견함. 그리고 실제로 공격받지 않았음. 그래서 범죄자로 기소될 예정임. 나중에 살은 범죄 현장으로 호출됨. 한 남자가 머리에 총을 맞음. 그리고 그의 기록에는 이유 없이 차단이 걸려 있음. 그래서 형사 찰리가 살에게 허가를 줘야 함. 영상에는 남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 책을 읽는 모습이 나옴. 와인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는 중 갑자기 화면이 깨짐. 그리고 살인자의 시점으로 바뀜. 희생자의 임플란트가 해킹당함. 그는 당황함. 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봄. 사망 시점의 메타데이터는 말함. 그 남자는 혼자였음. 이것은 살인자가 서명이나 메타 흔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찰리는 몇 달 전에 다른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다고 말하고 살에게 녹화를 보여준다. 그때는 시스템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전 피해자는 마지막 방문자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신분증이 없었다. 찰리가 살에게 사건 세부 사항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후 살은 그에게 안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본 것을 공유한다. 살이 집에 돌아가면 여자친구와 장난을 치지만 행위 중에도 익명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함. 짜증을 느끼며 영상이 갑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됨. 여자친구는 그가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음.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래서 헤어지고 떠남. 다음 날 형사들은 네스터를 만남. IT 전문가가 피해자가 책을 읽는 영상이 오래된 것이며 살인자가 죽기 직전의 순간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함. 음악이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덮고 있음. 네스터가 초인종 소리를 찾아냄. 이것은 그 남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두 피해자의 기록 일부가 삭제됨. 굴욕적이거나 범죄적인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형사들이 해커를 고용했다고 결론 내림. 그리고 그 해커가 나중에 그들을 죽임. 살이 익명 사용자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함.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함. 그리고 그녀의 녹음이 삭제되었다고 공유함. 찰리에게 복사본을 요청함. 하지만 찰리의 것도 사라짐. 잠시 후 살과 찰리가 발견한 새로운 정보를 논의함. 길거리에서 안나를 본 모든 사람들의 기록에 수정이 있었음. 그녀의 흔적을 영상에서 제거한 거. 살은 생각한다. 그녀가 자동으로 검색하고 자신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우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 같다고. 길거리의 무작위 사람들은 작은 틈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결국 퇴근 후 죽게 된다. 우울한 살은 죽은 아들의 기억을 보며 술을 많이 마신다. 그는 전 부인 크리스틴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음 날이 아들의 생일이라는 걸 상기시킨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살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새 남편이 대화를 끊고 늦은 밤에 전화한 살을 꾸짖는다. 크리스틴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한 후 짜증난 살이 전화를 끊는다. 그가 사건 파일을 보려고 할 때 그는 재앙과 이상 현상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다. 한편 여자는 여자친구와 더러운 재미를 즐기고 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임플란트가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총을 겨누는 손을 보기 시작한다. 여자들은 목숨을 구걸한다. 하지만 낯선 사람은 빠르게 그들을 쏜다. 잠시 후 셀은 범죄 현장에 있다. 살인자를 발견한 경찰과 함께 메이드가 911에 전화한 후 살이 하녀의 영상을 접근함. 그리고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약간의 오류를 발견함. 그 후
하녀와의 대화를 보는 경찰관, 살인자의 묘사를 공유하는 하녀, 갑자기 익명과 일치함, 살과 경찰관이 소리를 들음, 그리고 살인자가 아직 집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음. 경찰관이 먼저 앞으로 나아감, 그리고 즉시 총에 맞아 쓰러짐. 살이 총잡이를 찾고 한 사람이 달리는 것을 봄. 그래서 그가 그들을 쫓아감.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살인자가 형광등을 쏴서 그를 늦춤. 살이 계단을 오르다가 임플란트가 오류를 일으킴. 그로 인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그 후 열차에 탑승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것이 가짜 시각임을 알아챈. 진짜 열차가 그를 치고 벽으로 내던짐.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피해자의 영상을 분석함. 여자들은 커밍아웃하지 않았어. 그중 한 명은 중요한 보수 정치인의 딸이었어. 최근에 그들은 해커를 고용했어. 서로의 기억을 기록에서 지우기 위해서. 헨리는 왜 살인자가 고객들과 만나는지 궁금해해. 그들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임플란트를 해킹해서 삭제할 수 있을 텐데. 레스터는 범죄자가 피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해. 집에서 임플란트를 해킹해서 삭제할 수 있을 텐데 레스터는 범죄자가 피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해 흔적을 남기지 않음. 살은 그들이 현금을 원한다고 추측함. 해킹할 수 없는 유일한 화폐이기 때문임. 팀은 남겨진 등록되지 않은 DNA를 발견함. 이것은 살인자가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시사함. 살이 기차역에서 일어난 일을 공유한 후 살인자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고용해 함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 다음 달살은 브로커로 위장에 잠입함.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느 날 그는 일하는 여성을 고용하고 새로운 고급 아파트에서 그들은 더러워진다. 여자가 떠난 후는 죄책감에 가짜 약혼자에게 전화한다. 다음 날 연기의 일환으로 그는 약혼자가 두려워한다. 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될까봐. 그래서 그는 다크웹 게시판에 메시지를 보낸다. 해커를 찾음. 많은 해커들이 요청에 응답함. 하지만 하녀가 제공한 살인자의 묘사를 가지고 있음. 살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거절함. 결국 아논이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약속함. 살은 부두로 감. 아논이 뒤에서 다가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함. 살은 자신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논은 이를 맡음.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아파트로 간다. 술을 나눈 후에 아논은 쉽게 살의 임플란트를 해킹한다. 그리고 삭제 과정을 시작한다. 옆 아파트에서 레스터는 아논을 스캔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 몇 초 만에 아논은 일하는 여성과의 시간을 삭제한다. 그리고 이전 밤의 영상을 복사한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또한 작업에서 그의 얼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다. 여성의 기록에서 익명은 그녀가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본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배신하면 그녀는 그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일이 끝나면 살은 익명과 대화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려고 할 때 회피적이다. 갑자기 돌아서서 그에게 총을 겨눈다. 익명은 그를 돌아서게 만들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기록에서 지우겠다고 말한 뒤 사라진다. 살은 아파트 밖으로 급히 나가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 있다. 레스터도 밖으로 나와서 그녀의 프록시 중 하나를 추적했다고 발표한다. 다음 날 형사들은 사이러스와 만난다. 새로운 기술 전문가로 프록시를 사용해 레스터가 찾은 것을 통해 익명의 임플란트를 해킹한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통해 그녀의 삶을 본다. 그리고 그녀가 고급 로프트에 산다는 걸 발견함. 아마도 도심에 있는 듯 하지만 그녀의 위치는 추적 불가능함.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논은 술을 마시고 돈을 세며 총을 장전함. 찰리는 알아챔. 그 모델이 시체에서 발견된 총알과 일치함. 그 후 그녀는 뷰티 루틴을 마치고 침대에 들어감. 이제야 그녀는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함. 찰리는 충격을 받음. 그녀가 프로토콜을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 단 1초 만에 그녀는 미술상과 위조범의 만남을 지켜봄. 그들은 가짜 그림을 거래하기로 합의함. 어난이 이 장면을 삭제하고 미술상이 지하실에서 그림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바꿈. 어난이 로그아웃한 후 팀은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확인함. 하지만 12개의 프록시가 있었음. 마지막 것은 익명. 해커들이 숨기 위해 사용하는 프록시이기 때문. 팀은 딜러를 확인. 그가 가짜 그림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 그날 밤 살은 아논을 꿈꾸는 것을 멈출 수 없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을 벗는 것을. 아침에 살은 다시 역으로 돌아감. 팀이 설명함.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녀는 집을 떠나지 않음. 갑자기 팀이 그녀의 신호를 잃음. 알고 보니 어난이 프록시를 깨뜨림. 새로운 체인을 시작함. 해커들 사이에서 흔한 일임.
잠시 후 형사들이 미술상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 녹화된 영상이 확인됨. 이전 두 피해자와 같은 방법이었음. 곧 그들은 국장으로부터 방문을 받음. 피해자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음. 그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최우선이라고 발표한다. 어난이 시스템의 위협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커들의 조직에 대한 소문이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익명화하는. 그래서 그는 팀이 어난을 찾아 죽이기를 원한다. 형사들이 아무런 단서도 없기 때문에 차어리는 셀에게 다시 잠입하라고 말한다. 셀은 자신의 최근 기억을 걱정한다. 표지 이야기와 맞지 않음. 네스터와 사이러스가 해결하려고 함. 그날 밤사리 거리에서 약을 구매함. 길거리 딜러에게서 다음 날 가짜 직장으로 돌아가 메시지를 보냄. 그녀가 그의 아파트에 오기로 동의함. 그녀가 지난밤 살해 기록을 수정하는 동안 네스터가 그녀를 다시 추적하려 함. 그녀는 살이 자신을 다시 보기 위해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함. 행복가루를 나눠달라고 부탁함. 다른 해커를 아는지 물어봤을 때 질문을 피하고 둘은 계속 대화함. 어난은 질문에 답을 피함. 하지만 결국 18살 때 익명화되었다고 밝힘. 또한 인정함. 현실 세계에서 편하지 않았다고 가상 공간을 선호함. 갑자기 어난이 총을 꺼냄. 하지만 살이 살며시 밀어내고 둘은 키스한다. 결국 침대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 익명은 그것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다. 다 끝난 후 익명은 화장실로 간다. 그리고 살해 파일을 더 찾아보기로 한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다. 살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린다.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가 네스터가 죽은 것을 발견한다. 익명은 이미 지하철에 있다. 살에게 전화해서 말한다. 그녀를 계속 쫓아다니면 전화를 끊은 후 죽게 될 거라고. 살은 네스터의 영상을 본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음을 확인한다. 집에서 살은 익명의 메시지를 또 받는다. 그가 마시는 음료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가 그의 임플란트를 해킹했음을 확인한다. 그녀는 그를 멈출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의 오래된 기억들을 재생하기 시작함. 살이 골목에서 맞고 있는 자신을 봄. 그리고 개에게 공격당하는 모습. 너무 현실적임. 그래서 피하려는 듯 방 안을 돌아다님. 다음으로 수천 마리의 쥐가 그의 아파트로 몰려옴. 하지만 이것도 환영임. 마지막으로 그녀가 살해 아들의 죽음을 재생함. 소년의 시점에서 살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아들이 풍선을 잡으려고 거리로 달려감. 아침에 차에 치임. 셀이 좋아하는 가족 기억을 되돌리려 함.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충격받음. 크리스턴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기억 복사본을 요청함. 그녀도 삭제된 것을 발견함. 셀이 아파트를 떠남. 복도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함. 총을 쏘기 시작함. 이웃이 그에게 말함. 그가 또 다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 그리고 환상. 그를 빈 엘리베이터 통로로 들어가게 만들 뻔한다. 일하러 가는 길에 셀. 실수로 차를 여러 차량에 충돌시킨다. 왜냐하면 환상들이 그에게 길이 비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곧 차어리가 도착한다. 그리고 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가 다른 형사에 의해 중단됨. 살해 이웃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알림. 영상은 살이 범인임을 보여줌. 나중에 살이 신문 받음. 그는 총을 쏜 것은 인정함. 하지만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설명함. 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음. 총알이 그의 무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 살이 모든 것이 해킹된 것이라고 설명할 때 사이러스는 수정 흔적이 없다고 말함. 찰리가 살을 집에서 감금 상태로 두고 정지시킴. 그날 밤 24시간 감시. 밖에 있는 경찰관. 그리고 사이러스가 경찰서에서 살해 임플란트를 조사함. 감시의 일환으로 살은 잠자는 척하며 눈을 감음. 아파트를 떠나며 눈을 감은 상태로 유지. 결국 차에 도착. 눈을 뜸. 경찰관을 주먹으로 쓰러뜨림. 그가 영상에서 본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살은 아논이 아파트를 찾아낸 총을 꺼내 들고 들어감. 하지만 아논도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음. 아논은 누군가 그녀의 고객들을 죽이고 그녀가 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밝힘. 증명하기 위해 건물을 떠나는 자신의 녹화를 보여줌. 네스터가 총을 맞고 있을 때 하지만 살은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없음.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어난이 사라진다. 셀이 차어리를 만나러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간다. 차어리는 그가 자리를 떠난 것을 꾸짖는다. 셀은 어난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차어리는 그가 속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셀의 모든 임무를 해제한다. 나중에 그의 아파트에서 셀은 어난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 어난은 밖에 서 있다. 그녀는 경찰서의 기술자들에게 가짜 영상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셀이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한다. 밖에 있는 경찰들에게 가짜 경보를 울림. 그들을 떠나게 만들 그 후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함. 그동안 살은 갑자기 살인자의 환영을 봄. 그가 돌아섰을 때 이미 총을 꺼내고 있음. 살은 이미 총에 맞음. 그리고 동시에 살인자는 다리에 총을 맞음. 살이 놀란 것은 살인자가 사이러스였음. 그리고 그의 다리를 맞춘 것은 에논이었음. 화가 난 사이러스가 에논을 벽에 밀침. 그들은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 익명은 깨달아. 사이러스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마지막 대리인이었어. 그리고 왜 그가 그녀가 한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궁금해해. 그래서 사이러스는 그들이 함께 있다고 말해. 그 순간 살은 총을 되찾아 사이러스를 쏴? 사이러스는 안나를 붙잡고 그와 함께 끌고 가. 살은 그들을 따라 나가 벽을 봐. 두 해커가 그의 시야를 방해하도록 놔둬. 그가 사이러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자 사이러스를 쏴 죽이고 화가 나서 계속 총을 쏨. 사이러스가 죽은 뒤에도 계속 발포함. 아노는 아무 말 없이 떠남. 얼마 후 역에서 서장이 사이러스의 기록이 사라진 걸 알아챈. 찰리를 고용한 걸 꾸짖음. 찰리가 서장이 직접 추천했다고 상기시킴. 하지만 서장은 부인함. 사이러스가 추천서를 조작한 걸 깨달음. 살은 아논에 대해 질문받지만 대답을 거부함. 그가 다음에 부두를 방문할 때 살은 아들의 기록이 돌아왔음을 확인함. 아논이 그를 방문하여 살을 속인 이유를 설명함. 살인자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임. 그녀는 또한 감시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음을 밝힘. 그녀의 기록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에게 분산시킴. 그녀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 오직 알고리즘만이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음. 그녀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 살인 혐의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그녀가 왜 그렇게 숨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함. 아노는 숨길 게 없다고 말함. 그저 아무도 자신의 삶을 보지 않길 원한다고 함.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하길 바람. 그래야 이런 영상을 더 볼 수 있음. 시청해줘서 고마움.